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폭 상승해서 마쳤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하나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공매 잔고와 관련해서 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날짜부터 쭉 위쪽으로 올라오던 흐름이 이제 살짝 꺾여 있는 상태인데 이 날짜부터 매수를 주도를 했던 외국계 창구들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이 창구 동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걸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라이브 방에서 라박사가 이야기했던 한 두어 가지 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주가 자체는 2만 원권 위를 잘 사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그 지수 관련주는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비지수 관련주 중에서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 대박주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그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계속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우리가 공매 잔고가 지난번에 한 70만 주대에서 한 100만 주 초반대로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건을 좀 살펴보니까 좀 색다른 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12월 9일자가 가장 최근 날짜인데 이 날짜로 네이처셀 보니까 74만 2천 주로 또다시 공매 잔고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잔고가 100만 주까지 한 30만 주, 40만 주 이렇게 늘었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항상 이 공매 잔고가 신규로 될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는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매가 늘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제자리로 이제 되돌아온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의 늘고 줄어남을 크게 지금 현재는 신경 쓸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이걸 좀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번에 뭐 이제 탄핵 정국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기한이 이제 3월까지입니다만은 그 이후 되면은 4월부터는 다시 이제 공매도가 실시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를 많이 보완을 해서 실시를 할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 3월 이전에 터질 재료들이 지금 현재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탈핵 정권을 크게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외인 기관 동향을 좀 우리가 수급적인 흐름으로 이제 재료가 요즘 소강 상태니까 보면 막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직 외인이나 기관이나 개인들 모두 어떤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외인이죠. 네, 그리고 이게 기관, 이게 개인입니다. 플랫하죠. 플랫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가가 쭉 치고 나가면서 주체 세력이 생겨요. 그죠? 개인이 생기면 뭐 개인이 주체 역할을 한다면 의미가 없고 뭐 기관도 별로예요. 네, 외인들이 아마 위쪽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변화가 오면 그때 주체 세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주체 세력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요때쯤 해서 요때가 언제냐면 이제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부터 네이처셀의 주가가 크게 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도 뭐 조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일단 상승해서 그 상승 흐름이 완벽히 깨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주도를 했던 외국계 창구의 모습은 어떨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직도 외인 지분이 8%가 남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외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10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외인 창구 동향을 보면 자, 요런 정도 증권사들이 주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자,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 뭐 JP 모건.
근데 여기서 JP 모간 정도만 빼고는 순매수 기조를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창구 한번 살펴보면, 자, UBS 같은 경우도 이 순매수 구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골드만삭스 한번 볼까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다시피 순매수 기조를 그대로 아직 이어가고 있다는 거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는 샀다가 중간에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매수 구도가 완벽히 깨진 것은 아닙니다. 되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좀 중장기적으로 네이처셀을 사가지고 가져가는 외인들의 흐름은 비교적 순매수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한증권은 뭐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외인들이 중장기 매수했던 외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주가가 막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그 마박사의 그 라이브 방에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동결제형 암 치료 백신을 25년에 동물 실험한다. 이런 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도가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말 연초에 요 동결제형 암치료 백신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이 또 양념거리로 시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 농구 선수 무료 치료를 조인트 스템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한 것들도 양념거리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절 내시경하고 4년차 자료. 이거를 이제 식약처에 제출하는 거는 그때 라이브 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아서 한 번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좀 미비해서 그걸 한꺼번에 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나방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스타디 컴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날짜가 예상돼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속 강조드렸죠. 이것에 대한 재료가 크겠죠. 크지만 그 외의 재료들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첨생법 개정안 시행. 이거는 지금 현재 뭐 탄핵 정국이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그 예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2만 원 근처만 이번 주까지 이번 주에 봐야 뭐 금요일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2만 원대만 사수하면 이 5일선이 살짝 돌아 나오면서 주가가 안착하면서 모양을 갖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2만 원대 위에서 이번 주에 마무리될 공산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되게 이렇게 일단 생각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순간적인 재료들은 뭐 예고를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항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꼭 이 번호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와 사인 드리고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소통도 하고 추천주도 좀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미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